요즘 클라우드 AI 정말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놀라운 발전입니다. 근데 이게 가끔 반응이 좀 느리거나, 내 정보가 혹시 어딘가로 흘러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걱정도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AI 있잖아요. 네네. 이건 뭐 똑똑하긴 한데, 와, 자원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컴퓨팅 파워가 정말 많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을 합친다면, 그러니까 내 기기 안에서 바로바로 똑똑하게 반응하는 그런 AI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엣지 AI랑 생성형 AI의 만남,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간기술 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아주 좋던데요. 네, 맞습니다. 왜 이 기술 융합이 중요하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생성형 AI처럼 강력한 기술을 굳이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까지 보낼 필요 없이요. 네. 그냥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기기 자체 아니면 아주 가까운 곳, 그 엣지에서 바로 처리하는 겁니다. 아, 기기 자체에서요? 네. 이러면 이제 반응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보안은 더 강화되는 거죠. 이 보고서가 바로 그런 가능성이랑 실제 사례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AI가 더 실용적으로 우리 바로 곁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엣지 AI라는 말이 사실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클라우드 AI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엣지 AI는요. 네.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현장 있잖아요. 네, 현장. 그러니까 기기 자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네트워크의 가장자리, 그 엣지에서 AI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즉시 분석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해야죠. 네, 또 스마트 공장에서 불량품을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거나요. 음. 이런 경우 데이터를 저 멀리 클라우드로 보냈다가 다시 받는 그 시간, 그 지연이 없어야 하거든요. 아, 시간이 생명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민감한 정보, 예를 들어 의료 정보 같은 게 외부로 나갈 필요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속도, 효율, 그리고 보안, 이게 핵심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생성형 AI에는 엄청난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낮은 엣지 기기에서 돌린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이제 기술적인 도전 과제이면서도 동시에 이 융합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아하, 생성형 AI를 엣지로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실시간 지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시간 지능이요? 네, 예를 들어서 AR 안경을 썼는데 눈앞에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바로 정보를 생성해서 보여준다거나 와, 아니면 통역기가 거의 뭐 지연 시간 없이 대화를 실시간으로 바로 통역해주는 거죠. 그런 경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개인정보 보호예요. 아, 맞아요. 그게 걱정이었죠. 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기 안에 있는 내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정말 나만을 위한 맞춤형 AI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런 이론적인 장점 말고 실제로 이게 활용되는 사례가 좀 있나요? 보고서에 예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네, 이미 꽤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요, 그 보시나 시멘스 같은 기업들이 생산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품질 검사를 하거나 장비 고장을 예측하는데 엣지 AI를 이미 쓰고 있어요. 아, 이미 쓰고 있군요. 네, 근데 여기에 생성형 AI가 더해지면 그 엔비디아 옴니버스 같은 기술처럼 실제 공장이랑 똑같은 가상 공장,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요? 네, 그걸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시뮬레이션에서 찾아내는 그런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다른 분야는요? 헬스케어 분야도 활발한데요.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의료 영상을 빠르게 분석하는 데도 쓰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치료 계획 초안을 AI가 생성하는 그런 연구도 진행 중이에요. 와, 치료 계획까지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의 교통 관리라던가 금융 분야의 사기 탐지라던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거의 240조 원,
그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240조 원이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만큼 중요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실제로 구현하려면 기술적으로 좀 특별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거대한 AI 모델을 작고 성능이 제한된 기기에서 돌리려면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이 꼭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죠? 우선 AI 모델의 핵심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기, 그리고 용량을 대폭 줄이는 모델 경량화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아, 다이어트를 시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비유하자면 고화질 사진 용량을 줄이면서 중요한 디테일은 살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가벼워진 모델이 스마트폰 같은 저전력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도록 최적화된 특별한 소프트웨어 도구들, 프레임워크들이 필요하고요. 하드웨어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하드웨어 쪽에서는 전기는 적게 쓰면서도 AI 연산 능력은 아주 뛰어난 그런 반도체? 예를 들면 엔비디아 제슨이나 구글 HTPU 같은 칩의 발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개인 데이터를 기기 밖으로 보내지 않고요. 각 기기에서 따로 학습한 결과만 모아서 전체 모델을 똑똑하게 만드는 연합학습 같은 기술도 있어요.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랑 성능 향상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합학습 처음 들어보는데 흥미롭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엣지 AI랑 생성형 AI의 만남. 이게 결국 AI를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그리고 훨씬 더 개인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제 AI가 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안, 내 주변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은 점점 더 이렇게 분산되고 기기 자체에서 더 많은 지능을 처리하는 방향,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네, 물론 뭐 기술 표준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를 더 철저히 하고 또 혹시 모를 윤리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AI 구현, 이런 건 앞으로 계속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긴 합니다. 네, 그런 과제들도 있겠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술들이요. 만약 미래의 초고속 통신, 뭐 6G라든가 아니면 더 실감나는 가상현실, XR 기술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상상만 해도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싹 파악해서 필요한 정보를 즉석에서 만들어요. 그걸 내 눈앞에 쓴 안경에 바로 보여주는 그런 AI 비서가 일상이 된다면 와, 당신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